아이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은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들이 소년 재판을 처음 접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고 도대체 보호관찰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혼란스럽죠. 저는 10년째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4호, 5호 보호처분인 보호관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대신 사회 안에서 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소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재범을 막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 이 세 가지가 보호관찰의 핵심 목적입니다. 보호관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4호 보호관찰은 1년 동안 진행되는 단기 보호관찰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내려집니다. 5호 보호관찰은 2년간 진행되며 때로는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내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년을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가정과 학교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년부 판사가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 소년에 대해 소년이 거주하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년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고 이 관찰관이 소년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지도면담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정기적으로 소년을 면담하거나 가정 방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소년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태도로 생활하는지 매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소년의 태도가 나쁘면 경고나 제재도 들어가지만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호관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을 바로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학교생활, 친구관계 체크, 심리 상담과 조언, 가정환경까지 조사하며 필요하면 복지기관, 상담센터와 연계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결과는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소년의 행동 변화, 태도, 노력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향후 처분 경감이나 변경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소년은 다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기, 학교 또는 직장 다니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기,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반드시 사전 신고하기, 그리고 사안에 따라 야간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엄격한 추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은 처벌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입니다. 소년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주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에게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보호관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같은 처분을 받아도 대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보호관찰 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자녀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